네, 뉴욕 증시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양영 전문위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사실 조금 흔들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려를 했는데 금요일은 다행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고용지표가 그 가운데 하나였는데 사실은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시장은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3만 6천 건이라는 신규 일자리가 나왔는데요. 네. 예상은 월가의 컨센서스는 14만 5천 건이었고요. 12만 건까지 좀 낮게 좀 본 사람도 있었는데 여하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컨센서스는 14만 5천 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만 5천 건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적은 숫자가 낮지만 주가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는데요. 금요일 날 아침 방송 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바로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만에 하나 10만 건 이하 나오면 이거 진짜 어렵다, 경제 어렵다 하면서 아래 공포가 확산될 수 있었던 숫자가 10만 건이 되겠고요. 14만 5천 건 이상이 나오면 이거 봐라, 경제가 그만큼 좋은 것 아니냐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간엔 13만 6천억 건 정도 나온 것이 시장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던 것들이 이제 그 골디락스 경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걱정할 정도로 경기가 아주 안 좋지도 않고 어떤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 좋아서 지금 우려되는 그런 정도 수준들이 아니라는 즉 뜨겁지도 않고 아주 냉각하지도 않은 그런 것이 바로 골디락스 경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빗대어서 골디락스 고용 보고서가 나왔다는 그런 시작이 뭐 CNBC나 블룸버그에서 공통적인 언론에서 발표한 어떤 보도에 좀 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장시 나왔지만 실업률은 3.5%가 나왔는데요.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국 전쟁이 있었던 1953년 수준에는 2.5%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워낙 낮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물론 갈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선이 되겠고요. 그만큼 지금 낮은 그 고용 실업률 역설적으로 보면 완전 고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완전 고용을 5.0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큰 의미 없지 그냥 아주 사상 최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갖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조금 연율로 낮아졌는데 2.9가 나왔는데요. 이것 역시 경기의 어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게 아주 걱정할 정도도 아니라는 것. 그것이 역시 같은 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자리가 어디서 줄어들었냐, 늘어났냐도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나오는 것은 이제 리테일 쪽입니다. 유통시장, 유통업 쪽이기 때문에 워낙 재미가 없습니다. 뭐 2, 3년째 계속 마이너스 나니까 의미가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박스를 하나 쳐놨는데 IT 쪽, 인포메이션 쪽에서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 분명히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IT 쪽에 대한 것이 당장 아니더라도 내년 이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있겠고요. 밑에 보시면 크진 않지만 제조업 전체를 보면 2,0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미국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가 중요한 나라지만 제조업 자체가 작년 같은 시기에는 18,000명이 늘어났었는데요. 이번에는 2,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어찌되었건 글로벌 경기의 둔화,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가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섹터별로 제조업 안에서도 분야인데요. 저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다. 증가율이 하향되고 있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다라는 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용지표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실업률보다는 최근에 일자리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시장에서는 더 민감하게 봅니다. 우리도 일자리 수 보지 한국의 실업률이 얼마인지 관심도 별로 없을 정도인데 시장이 미국은 어쨌든 실업률이 낮았다는 걸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골디락스 경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전에는 사실 경기 침체 아래 공포가 지금 턱 밑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또 이 정도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골디락스 경제라는 게 좀 사실 상반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골디락스 경제라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히 골디락스 고용지표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물론 말은 조금 재미있게 만든 네. 표현이지만 딱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고용 보고서에 관해서 그러면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도 한 세 분의 의견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튜어트 프랭클의 수석 투자 전략가가 되겠는데요. 이런 표현이죠. 정확히 13만 6천 건은 아주 긍정적인 옵티멀한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0만 명 이하면 리세션의 우려가 있었을 것이고 14만 5천 건 이상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싹 사라졌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의 케이트 무어 또 수석 투자 전략가가 되겠는데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약간 말만 바뀐 거죠. 고용 보고서 숫자가 너무 강했으면 연준의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에 제동이 걸렸을 것이라는 얘기죠. 성장하면서도 너무 빠르지도 않은 소위 안전한 숫자가 이번 13만 6천 건이라는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보니까 블랙락이 워낙 긍정적으로 보는 지금 운용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고요. 예일대 교수이자 경제학 박사로 유명한 분이죠. 로버트 실러 교수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세션에 대한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래서 리세션에 대한 우리가 줄어들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리세션 분명히 오긴 온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언제 올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언제 올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 또 경제학자들의 생리단 얘기를 또 우스갯소리까지 농담 반 진담만 하는데요. 문제는 2020년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기정사실라 얘기하는 증권사도 있고 또 유명한 교수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리세션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리세션이 얼마나 심각할지가 과거에 더 중요했다는 얘기죠. 물론 본인은 그렇지 심각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학자가 할 일은 언제 올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빨리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또 일침을 가한 것도 로버트 실러 교수의 말 중에 하나였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나서 그럼 많은 분들이 주시장에서 정작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번 10월 말이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냐 이게 대한 질문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을 때는 거의 90% 수준이었던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76%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글로벌 증시 이번 주 주목할 변수는 어떤 것들입니까?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몇 차례 있다면서요. 예, 네. 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 주만 전체적으로 잠깐 보면 3주 연속으로 S&P 500은 좀 떨어졌습니다. 기술주가 중심이 된 나스닥은 소폭이나마 3주 만에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주가 1% 이상 올라간 반면에 사실 유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셔 그렇죠. 한 2-3주 됐나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 시설이 엄청나게 폭격받았을 때 유가 급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전 수준은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지난주에 3% 이상 거의 4%까지 떨어진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주시장을 선도한 것은 단연코 애플이죠. 애플이 사상 최고가에 좀 바짝 다가섰습니다. 니케이에서 애플 부품사에 대한 아이폰 11향 주문을 10% 늘렸다고 니케이에서 보도한 것이 기폭주가 됐고요. 펩시코는 대표적인 이제 음료 회사죠. 코카콜라 더불어서요. 깜짝 실적이 지난주에 나오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이슈와 관련해서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미중 간의 무역 고위급 회담이 10월 10일부터 열립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아마 빠르면 월요일부터 열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무급 회담은 바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만큼 중요한 것이 결국 EU를 대표적인 독일인데요. 독일이 오늘 공장 주문이 발표됩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G7 국가 포함해서 G20에서 가장 지금 PMI가 낮은 쪽이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는 목요일 날 발표될 한국 시는 목요일날 밤중에 되겠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실적은 이제 10월 10일 델타 항공을 필두로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리바이스 그리고 10월 11일 날은 건설용품 도소매 업체 페스터널이 실적 발표하는 정도가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군요. 뉴욕앤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